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지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챗 GPT는 생각을 할까입니다. 챗 GPT가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드디어 컴퓨터가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챗 GPT한테 너 죽고 싶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챗 GPT가 의식을 갖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챗 GPT를 많이 사용하면서 진짜로 얘가 생각하는 것 같고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우리 챗 GPT가 정말 생각을 하는 걸까? 오히려 뭐 생각하는 사람보다 대답을 더 잘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챗 GPT가 생각을 한다, 만다를 말하기 위해선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 뭐 생각을 정의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챗 GPT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 저희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언어 모델인 거죠. 아이고 이건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 모델이라니, 언어 모델이라니 무슨 소리야? 도대체 보통 들으면 이게 뭘까 머릿속에 떠오르기라도 하는데 랭귀지 모델, 그래서 우리가 뭐 챗 GPT를 Large Language Model 해서 LLM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랭귀지에 대한 모델이다라는 거고요. 그냥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Next Word Prediction 해주는 어떤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by 땡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저 빈칸에 다음 by 다음 빈칸에 들어갈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뭐 by walk, 뭐 by bus 해서 이런 next word를 prediction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next word를 prediction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랭귀지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언어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게 오겠구나. 여기에는 이 단어가 자주 오겠는데, 이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지식, 그거를 랭귀지 모델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next word prediction 해주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하셔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대략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next word prediction 하는 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next word prediction이 되면 뭔가 좀 유용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싶은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물론 언뜻 생각하면 아니 뭐 우리가 next word prediction 하는 애를 만들어서 어디다 써?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여하튼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많이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뉴럴넷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웹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긁어 모아서 그 다음에 그것들의 통계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by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겠죠. 그렇게 시작하는 모든 문장들을 웹에서 다 긁어 모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로 어떤 게 많이 나오는가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랭귀지 모델이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만들려고 하면 뭐 지금 말하는 그런 딥러닝이라든지 뭐 그런 뭐 트랜스포머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굳이 필요 없는 기술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 단어들을 다 조사를 해서
아주 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만 쳐다보면 다음 단어는 뭐가 오는 게 제일 적절하겠어 하고 통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I go to school by라고 했을 때 대략 영어는 한 50만 개의 단어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I라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단어도 50만 개, go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50만 개, to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50만 개 해서 50만 개의 경우수를 따져보면 우리가 I go to school에서 5단어에 대해서 영어로 조합될 수 있는 5단어를 하면 50만 곱하기 50만 곱하기 50만 곱하기 50만 곱하기 50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5단어를 보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야,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보관하지? 어떻게 작성하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웹에 그 데이터가 많다 하더라도 생전 처음 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조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웹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next word prediction을 다음 단어 예측을 그 테이블에 의거하여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next word prediction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기법으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만들기를 고민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진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했지만 거의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 좋은 랭귀지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침체되어 있다가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랭귀지 모델이 다시 한번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되죠. 딥러닝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엄청난 암기력을 갖고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야, 너 이거 외워, 너 이거 외워 이렇게 100만 번만 반복시키면 뉴럴넷은 그걸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암기력만 따지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암기력을 갖고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단순 암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뉴럴넷이 갖고 있는 또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외운 거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뉴럴넷한테 멍멍이 사진 한 10장만 보여주면 뉴럴넷이 이렇게 생긴 게 멍멍이구나 하고 일반화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보여주지 않은 멍멍이에 대해서도 이건 멍멍입니다 라고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뉴럴넷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next word prediction 하는 모델을 사람들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next word prediction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웹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학습을 시킵니다. 인터넷에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다음에 단어는 이거야? 다음 단어는 이거야? 해서 외우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단어를 썼냐? 약 5천억 개의 그 GPT-3죠. GPT-3의 경우는 약 5천억 개의 토큰은 그냥 단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5천억 개의 토큰 혹은 단어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뭐 워낙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굉장히 큰 뉴럴넷과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넥스트 워드를 프리딕션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 하는 거 가지고 어디다 써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기 또는 시를 쓰는 녀석 또는 스토리를 만드는 녀석 또는 나와 대화하는 뭐 이런 애가 필요한 거지. 아니 뭐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 하는 다음 단어 뭐니 그거 맞추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네, 연구자들도 당연히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그러한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랭귀지 모델을 만듭니다. 뉴럴넷이죠. 뉴럴넷을 만들어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예요. 얘는 뭐 단순히 그 다음 단어를 맞추는 능력만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은 다음 단어를 맞출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얘가 언어의 구조, 그러니까 뭐 문법 구조죠. 문법 구조도 이해하고 있다. 뭐 이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라는 건 주로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 기계한테 이해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기계가 사람이 이해하듯이 기계도 이해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겉보기에 사람이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비슷하게 기계도 무엇을 하더라. 그래서 이해라는 말을 쓴 거지 실제로 그런 이해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랭귀지 모델은 그 수많은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를 받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알고 영어의 문법도 알고 뭐 그런 녀석이 되겠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녀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투자했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랭귀지 모델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추가 데이터를 좀 모읍니다. 추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번역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갑니다. 뭐 there is a book, 책이 있습니다. A dog is running, 댕댕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한국어 이렇게 저희는 이걸 패러렐 데이터셋이라고 불러요. 이걸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앞에 있었던 랭귀지 모델을 추가 학습을 시켜요. 그걸 우리는 파인 튜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앞에 있던 랭귀지 모델은 뭐 할 수 있는 거는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 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얘는 영어 단어도 알고 영어 문법도 알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이러한 녀석에다가 이렇게 패러렐 데이터셋, 영어를 한국어로 매핑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추가 학습 시키냐면은 I go to school은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출력을 해야 돼. There is a book 이라고 입력이 들어가면 책이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야 돼 라고 추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영어는 알고 영어 단어도 알고 영어 문법도 아는 녀석한테 요거를 더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네,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잔 하고 트랜슬레이터, English to Korean 트랜슬레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 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손쉽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랜슬레이터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추가 학습을 하면 시 쓰는 애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추가 학습을 하면 소설 쓰는 애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추가 학습을 하면 뭐 하는 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신났죠. 이야 내가 이거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데이터 모아.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을 추가 학습을 해 하면은 그것들이 뚱뚱뚱뚱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효율이 빨라지고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해피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참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 나보고 그걸 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모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모은 걸 가지고 저 랭귀지 모델을 추가 학습을 시키라는 거지. 물론 뭐 옛날보다는 그게 훨씬 더 간단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한테는 피곤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랬더니 데이터를 모으래. 쉬운 일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코리안 프렌치, 한국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걸 만든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국어 문장에 그거와 똑같은 뜻을 가진 불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누구한테 시켜야 됩니까?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나보고 랭귀지 모델을 그 트레이닝 하래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 어프로치가 옛날보다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그 연구가 침체되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 프리 트레이닝 한 거, 그러니까 넥스트 워드 프리딕션 하는 랭귀지 모델에다가
I go to school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by bus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네. 왜냐면 뭐 I go to school의 다음 단어는 by bus니까. 그래서 그러면 next word prediction 하는 애는 이런 걸 대답을 할 텐데 요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즉 랭귀지 모델에다가 추가 학습을 안 하고 next word prediction 하는 녀석한테 translate into Korean, I go to school 이라고 입력을 넣으면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다음 단어 뭐를 출력할까요? I go to school을 넣으면 다음 단어로 by bus라고 말을 하는데 translate into Korean, I go to school 이라고 말하면 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얘가 by bus가 아니라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뭐지? 얘는 next word prediction을 하는 녀석인데 translate into Korean, I go to school 했더니 by bus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I go to school 다음엔 by bus니까. 근데 얘가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은 뭐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조금 거짓말이겠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가 이런 말을 하지? 지금 next word prediction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말귀를. 야, 한국말로 번역해. I go to school 했더니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대답하니 이게 놀라서 자빠질 지경인 거죠. 아니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이해를 했지? 나는 얘한테 번역을 시킨 적도 없고 공부시킨 적도 없고 그냥 next word prediction 하는 것만 공부시켰는데 어떻게 얘가 번역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내가 시키는 말을 이해를 했지? 나는 사람 말 이해하는 거 공부시킨 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translate into Korean 했더니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 말을 이해해가지고 얘가 thinking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때 대충 나온 게 그거였어요. 2022년 11월에 드디어 컴퓨터가 사람 말을 이해한다, 알아듣는다, 인식을 가졌다 라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한 일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여전히 얘가 하고 있는 일은 뭐죠? Next word prediction 이라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가르친 게 그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얘가 가르친 거가 next word prediction을 하는 것만 가르쳤는데 마치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마치 인식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얘가를 학습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얘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 수많은 데이터셋 어디엔가 이 문장이 있겠죠. 다음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해 주세요. 물론 외국 사람이 썼겠죠. Translate into Korean, I go to school. 이렇게 누군가가 포스트를 올렸겠죠. 글을 올리니까 그 밑에다가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답을 달았겠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달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유사한 패턴들을 얘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translate into Korean, I go to school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next word가 뭐겠어요? 나는이겠죠. 왜?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해서 나는 이라는 걸 대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학교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GPT가 띵킹을 하는 걸까요? 하는 것 같지 않죠. 물론 띵킹이 뭐냐, 생각이 뭐냐, 뭐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이 GPT가 하고 있는 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GPT가 우리가 말한 문장, 이 translate into Korean, I go to school 이라는 문장을 이해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러면 얘가 한 거는 뭐죠? 그냥 엄청난 표를 암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럴 때 이게 많이 나타나던데, 이럴 때 이게 많이 나타나던데, 이럴 때 이게 많이 나타나던데, 그거를 어떤 통계적 표를 그냥 암기하고서 우리가 주는 입력에 대해서 얘는 그 표에 의거해서 계속 다음 단어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재밌는 이야기 해줘. 그냥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야,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다음 단어로 떠오르는 게 뭐죠?
옛날에. 그렇죠? 실제로 GPT 한번 넣어보세요. 재밌는 이야기 해줘.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말할 확률 큽니다. 그 다음 뭐죠? 땡땡땡이 누가 살았는데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흘러가잖아요. 그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그게 웹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GPT한테 재밌는 이야기 해줘 하면은 그냥 넥스트워드 프리딕션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땡땡땡이 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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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GPT한테 물어보는 것이 얘가 띵킹을 한다거나 뭐 인식을 갖고 뭐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답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Translate into Korean 이렇게 넣어주는 걸 우리가 prompt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나면은 GPT의 프롬프트를 무엇을 넣어줘야 하는가, 프롬프트에 어떤 걸 넣어줘야 하는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도 그렇죠. 뭐냐면은 너 있잖아 그거 지난 달에 그 누구 만났었잖아. 그러면 내가 만나긴 누구 만나? 아니 왜 그 세 번째 일요일 날 그 학교에 와가지고 만났었잖아. 세 번째 일요일 학교에? 그때 우리 커피숍 가서 그 커피도 먹고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PT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단어들, Next Word Prediction을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을 넣어주면은 얘가 그걸 잘 떠올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답과 관련성이 높은 혹은 그러한 답과 빈번하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섞어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잘 넣어주면 얘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단어가 나타났을 때 요 단어가 아주 프리퀀트하게 빈번하게 나타났었어 라고 하면서 좀 더 좋은 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Translate into Korean 이라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example을 하나 주면은 조금 더 얘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mple을 줘도 얘가 조금 더 잘하고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은. 그죠? 아니면 예제를 주는데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구가 5개를 갖고 있고 누가 3개를 갖고 있는데 그 다 합치면 얼마야? 8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누가 8개를 갖고 있고 누가 5개를 갖고 있고 누가 3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8 더하기 3, 5 더하기 3은 8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example을 좀 더 친절하게 주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한테 어떻게 프롬프트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해서 프롬프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프롬프트 주는 방법 연구까지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우리한테 나한테 적절한 그런 단어를 출력할 수 있을까? 그 출력할 단어와 어떤 단어들이 연관이 있을까? 그런 문장들을 찾아서 넣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프롬프트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GPT가 띵킹 하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얘가 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 웹에서 자주 봤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인종차별, 이런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얘가 어떤 확률 기반의 가장 그럴듯하게 자주 나타나는 단어를 확률 기반으로 추천해 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 때 세종대왕이 만든 게 뭐야? 그러면, 그런 거 없죠. 세종대왕은 임진왜란 때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없는데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가장 봤을 때, 거북선이죠. 예, 임진왜란 때 만든 게 거북선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임진왜란 때 만든 게 뭐야? 그러면 거북선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할루시네이션은 어쩔 수 없이 그 GPT가 갖고 있는 방법론의 특성인 거예요. 확률에 기반으로 해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골라주기 때문에 얘는 진실 여부에 상관없죠. 그냥 이러이러한 단어가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은 요 단어야, 거북선이야 라고 말할 뿐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는 하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게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세종대왕이 임진왜란때 만든 게 뭐예요? 그러면 아마 들으신 분 중에 몇 분은 거북선이요?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도 착각을 해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이 착각하는 거는 착각이라고 하고 기계가 하는 건 hallucination을 해서 뭐 환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람은 착각을 하면 착각했네 하고 금방 수정하지만 GPT는 수정하는 게 없죠. 그냥 착각으로 답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착각에 의거해서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니까 그 착각이 결국은 환각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뭐 환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러한 환각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넣고 또 실제로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걸 방지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대 기업들, 테크 기업들, 뭐 오픈 AI, 뭐 구글 또 한국의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이 챗 GPT의 그런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더 유용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법들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강의의 제목이 챗 GPT는 생각을 할까 였는데요. 좀 답은 싱겁습니다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죠?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GPT가 하는 게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 GPT는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단순히 어떤 웹 데이터의 기반으로 통계적 데이터의 기반으로 해서 넥스트 워드를 프리딕션 하는데 넥스트 워드를 굉장히 잘 프리딕션 하니까 마치 우리가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마치 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애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답과 관련된 많은 프롬프트 넣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이유로 GPT가 환각,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